안녕하세요. 꽃처럼 함께하는 엄마표 교육 희유다 대표 국화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약간 광고처럼 예고편처럼 제가 아이들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형 아이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행동형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딱 있지 않으신가요? 행동형은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이 더 빠르다. 말 그대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이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행동형 아이들에게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기본 욕구가 자유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어떤 규칙으로 메어놓는 것,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이거를 항상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집 아이 중에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가 있다 하면 그 아이가 행동형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귀를 쫑긋하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아이가 어떤 유형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양육해주고 공부할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단 규범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런 것보다는 자신들의 욕구와 자기 자유가 되게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막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닙니다. 움직임도 활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훈계를 받거나 혼나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이의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제 지시를 받거나 혼나거나 이러는 것 보면 보통 행동형 아이들이 많이 지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엄마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줘야 하느냐 하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니?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했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너 너무 신기했구나. 너 너무 즐거웠구나. 그래서 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구나. 이거 만져보고 싶었구나 하고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그렇지 않고 훈계와 지적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기가 너무너무 힘들겠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명심하셔야 하고,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되게 머리가 보통 4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똑똑해요. 가장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있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아이들이 생각을 막 깊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감각적으로 생각을 빨리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되게 빨리 파악하고 그것으로 판단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막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이 부모님들 착각할 수 있는 게 변명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명을 잘한다고 느끼는 거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근데 하지만 이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외부에서의 외부 환경 그리고 어떤 외부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아이가 변명한다, 책임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이가 순발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순발력이 되게 좋다, 빠릿빠릿하다, 그 각각 대처하는 능력이 되게 좋다라고 여기셔서 아이를 이걸 장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예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양면성이 있죠. 이것을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규칙도 못 지키고 이렇게 나쁜 면으로 볼 것인가 순발력 있다라고 좋은 면으로 볼 것인가는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행동형 아이들 되게 좀 쉬운 건 뭐냐면 마음속으로 뭐 꽁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생각이 표정이든 상황이든 뭐 말이든 여러 가지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숨긴다기보다는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이가 크면.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은 나름대로 이 아이들은 되게 공명정대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생각하는 판단, 자기의 생각에서 옳고 그름을 좀 가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의리라고 외치면서 막 정의에 불타는 우리 연예인의 김보성 씨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행동형 아이들이 정말 완전히 행동형 유형의 아이들은 그렇게 의리를 되게 중요시하고 친구들과의 의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이 아이들은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거, 높은 거, 좋은 거 이런 걸 되게 마음이 끌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돈을 벌 거야. 돈을 번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고 권력을 잡겠다 해도 굉장히 높은 권력을 지향하고 이렇게 이처럼 생각할 스케일도 굉장히 커요. 근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너 지금 하는 행동, 네 행동을 보고 이야기를 해. 지금 작은 것부터 잘해야지. 기본이나 충실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특히 어머님이 아버님들 규범형의 경우에는 그렇게 훈계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스케일이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래 큰 아이들을 작게 키우지 마세요. 너는 그래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이제 너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너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거야. 너의 말을 다 들을 거고 누구든지 들을 거고 네 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는 말을 듣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이 아이를 크게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중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좀 규범형 엄마들은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집중받는 걸 너무 좋아하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정말 좋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멋지다. 역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관심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행동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무리에서 정말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리더의 기질을 타고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자꾸 뭔가를 제지하고 자유를 억압하기보다는 자유분방하게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계속해서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성실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건데 이거를 키워주셔야죠.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것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그 효과를 또 알게 해주고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노력하셔서 성실성만 좀 키워준다면 굉장히 훌륭한 리더로 자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청방지축, 이렇게 럭비공 같이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으냐면 그 핵심은 사실 행동형의 기본 욕구가 제가 자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유에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자유와 자발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해보는 것,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건데 전통적인 수업 방식인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책을 오랫동안 앉아 책상에 앉아서 읽거나 이러고 되게 어려워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래 앉아서 문제집을 풀고 뭐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지금 당장 이걸 되게 추구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에도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보통 엄마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시키잖아요. 엄마표를 하실 거면 집중 듣기든 흘려 듣기든 아이들이 뭐 기본 1시간은 앉아서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는데 저 위에 아이는 좀 규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행동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꼭 1시간 내내 앉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씩 잘라서 10분씩 3번. 오늘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자기 전에 10분 이렇게 해도 하루에 40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다가 나중에 조금 더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15분, 15분, 15분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이가 이제
행동형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한 곳에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뭐 만약에 연산 문제집을 거실에서 했으면 자기 방에서는 책을 읽고 뭐 식탁에서는 또 뭘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 시간이 되게 짧아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10분, 15분 안에 딱 하고 또 쉬고 또 조금 옮겨서 또 딱 하고 또 쉬고, 약간 게임처럼 미션 하나씩 클리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짜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들,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제지하거나 억압하는 거 말고 네 행동을 나는 이해한다. 그리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너의 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이제 밖에 나가서 학교나 뭐 다른 곳에서 지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같이 거기서 같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는 말, 아이가 하는 주장,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거, 무슨 그래 너 변명하지 마,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래 너가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너의 생각에서는 그랬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거, 그게 다른 유형 아이들보다도 되게 중요해요. 모든 아이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을 꼭 이해하는 게 좋고, 그리고 공부할 때 짧게 집중하는 게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특징은 오랜 시간 뭐 하는 게 보다는 작심삼일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3일 동안만 딱 하고 3일 후에 너 대단하다, 3일 동안 약속을 지킨 거야? 정말 멋지다. 야, 기분이 나, 오늘은 하루 쉬자. 그 내일 다시 또 작심삼일해서 3일 동안 해보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늘려나가는 것, 이 아이들에게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행동형은 자기 멋대로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흥이 나고, 그래야지 자신이 직접 만지고 조작해보고 직접 체험해보고 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실제적인 걸 좋아해요. 실제 삶에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알파벳을 배운다 라고 했을 때 뭐 지나가는 간판에서 알파벳을 본다던가, 이렇게 계속 책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 그것들을 계속 접하게 해주시면 되게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고 흥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동형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시절에 벼락치기를 좀 많이 해요.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애들 대부분 벼락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실성이 없으면 사실 오래 할 수 없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이 노력의 중요성,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의 훈련, 이것만 잘 훈련을 시켜주시면 정말 사회의 리더로 성장하게 될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리기 때문에 막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것들, 그것을 너무 제한하기보다는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동형 아이들의 특징과 양육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장 특징은 제가 뭐라 그랬죠? 가장 핵심 가치가 자유롭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큰 핵심 가치이니까, 그것을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부모님은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를 성장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고요. 우리 아이가 행동형의 유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너무 행동형의 모습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행동 이상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가 행동형의 모습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이상형의 부분에서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각각의 그 기본형 유형에서 잘 들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유형인지 해보시고 양육하시고 공부시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규범형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